당신이 아는 모든 사람, 당신이 만드는 모든 것, 당신이 해내는 모든 과제가 아비투스를 만든다. 올바른 방향 설정은 당신에게 달렸다. 열쇠는 당신 손에 있다. 당신의 아비투스에 날개를 달아라. 날아올라 꼭 최정상을 차지하길 바란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아비투스, 지은이 도리스 메르틴, 옮기니 배명자, 발행 다산북스, 양장 특별판 발행일 2023년 3월 24일입니다. 부와 성공에 대한 통념을 뒤집는 탁월한 통찰. 당신은 최상층에 오를 준비가 되었습니까? 2020년 출간 즉시 입문 분야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신드롬을 일으킨 아비투스가 양장 특별판으로 새롭게 출간되었습니다. 독일 최고의 컨설턴트 도리스 메르틴은 이 책에서 국내 독자들에게 생소한 아비투스의 개념을 통해 최상층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를 분석합니다. 20년 동안 다양한 계층의 수많은 사람을 만나온 저자는 부, 성공, 건강, 인맥, 지식 등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며 사는 엘리트들의 핵심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최고의 아비투스를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아비투스는 프랑스 철학자 부르디웨가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사회 문화적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제2의 본성, 즉 타인과 나를 구별짓는 취향, 습관, 아우라를 일컫습니다. 저자는 아비투스에서 인간의 품격을 결정하는 7가지 자본으로 최고의 아비투스를 갖추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찰나의 태도부터 평생 쌓아온 지식과 인맥까지 나의 모든 것을 자본으로 활용하는 인생 전략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비투스가 삶, 기회, 지위를 결정한다. 아비투스는 아우라처럼 인간을 감싸고 있다. 협상할 때, 데이트할 때, 어린이집을 고를 때, 사업상 접대 자리에 나갈 때, 심지어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드러난다. 아비투스는 인생 설계, 명성, 사고방식 및 생활 방식, 식습관, 말투, 만족감, 신뢰, 사회적 지위, 성숙한 삶을 좌우하는 결정적 구실을 한다. 아비투스란 세상을 사는 방식과 태도를 말한다. 아비투스는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아비투스는 일부에게만 평평한 길을 만들어주고 누군가에게는 날개가 되어주기는커녕 날아오르는 것 자체를 방해한다. 하지만 이런 아비투스는 바꿀 수 있다. 어떻게? 이 책에서 그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아비투스는 사회적 지위의 결과이자 표현이다. 아비투스는 우리의 사회적 서열을 저절로 드러낸다. 우리와 비슷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우리의 아비투스와 가장 걸맞다. 그런 곳에서 우리는 자신의 본질에 맞게 산다고 느낀다. 사다리의 어느 단계에 있든 상관없이 모두가 비슷하다. 차이는 다른 곳에 있다. 모두 자신의 가정에서 아비투스를 가져오지만 모든 아비투스가 세상에서 똑같은 가치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비록 계층 간의 경계가 모호하고 많은 사람이 다양한 세계에서 내 집처럼 편히 지내더라도 적은 돈으로 건강한 식탁을 차리는 것보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익숙하게 이용하는 것이 더 깊은 인상을 준다. 이런 가치평가의 차이 뒤에는 냉정한 논리가 있다. 지위와 구별짓기 게임에서는 상류층 아비투스가 모든 것의 기준이다. 그런 아비투스가 더 많은 명성을 얻고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진다. 상위 10%, 나아가 상위 3%의 고급 아비투스를 가진 사람이 위로 도약한다. 이것을 못 가진 사람은 위로 오르지 못한다. 맞다. 불공평하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다. 모든 게 돈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다. 누가 최고일까? 더 나아가 누가 과연 최고 중에 최고일까?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일까? 기업 상속자? 로또 당첨자? 의학, 디지털, 교통 분야의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해내는 사람?
정치인이나 판사 같은 권력자, 최고 요리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자처럼 각 분야에서 최정상에 오른 사람, 아니면 유튜브 구독자가 수백만에 이르는 사람. 아무튼 돈으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다른 자원들도 의미 있는 삶, 영향력, 만족감 등의 돈만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부르디웨는 탁월함의 전제 조건을 자본이라고 보는데 그가 말하는 자본에는 돈과 능력 이외에 많은 것이 포함된다. 출신 배경과 인맥도 자본이다. 교육, 관계 맺는 방식, 미적 감각, 달변과 적합한 목소리 톤, 당당한 자세도 자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낙관주의와 안정적인 정신도 자본이다. 그러므로 남들과 자신을 구별짓고 돋보이게 할 수단은 아주 많다. 여러 범주의 자본이 인간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한다. 심리자본, 문화자본, 지식자본, 경제자본, 신체자본, 언어자본, 사회자본. 이 모든 자본이 아비투스에 영향을 미친다. 자본 유형을 다양하게 가질수록 더 높이 올라간다. 심리자본, 낙관주의, 열정, 상상력, 끈기.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하느냐 아니면 중간 수준에 머물게 하느냐는 심리적 안정감에 달려있다. 문화자본, 선망과 존중을 받는 코드와 취향, 몸에 밴 고급 문화와 탁월한 사교술이 고전적 문화 자본이라면 주의 깊고 한결같은 생활 양식 혹은 용기 있는 기행과 개별성이 새로운 트렌드의 문화 자본이다. 지식 자본, 졸업장, 학위, 전문 지식, 경력, 학술 및 기능 자격증, 자신의 지식과 역량으로 어떤 일을 해내는 능력. 경제 자본, 소득, 현금 자산, 부동산, 주식, 연금, 보험, 예상되는 상속 재산 등 모든 물질적 재산. 신체 자본, 스스로 얼마나 매력적이고 건강하고 활기차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판단. 사람들은 외형에서 사회적 지위, 내적 가치를 유추한다. 언어 자본, 유창한 언변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다양한 관점에서 구체적, 객관적으로 주제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어디에서 무슨 주제를 어떤 방식으로 말해야 할지 아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사회 자본, 누구를 아는가, 개인이나 집단과 얼마나 잘 지내는가. 든든한 가족, 훌륭한 롤모델,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맥, 진정성 있는 멘토, 결정권자와의 친분, 서로를 격려하는 동료, 영향력, 권력, 가시성. 7가지 자본 유형은 투자 포트폴리오와 같다. 저마다 자본 유형의 구성과 비율이 다르다. 어떤 이는 돈과 인맥이 풍족하다. 어떤 이는 고급 취향과 교양으로 빛을 발한다. 또 어떤 이는 동년배들이 은퇴를 계획할 때 여전히 실력 발휘를 한다. 상류층은 보통 모든 자본 유형을 넉넉히 갖고 있고 그런 가정의 아이는 삶의 출발선부터 더 많고 좋은 자본을 쥐고 있다. 그러므로 비슷하게 좋은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비슷한 아비투스를 갖는 건 아니다. 상류층의 자손들은 자본 유형 대부분을 부모와 조부모에게서 물려받는다. 그들에게는 큰 포부를 갖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점박이 하이에나와 마찬가지로 이런 출신 배경은 아름다운 유년기를 선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평생을 최상층 혹은 상당히 높은 위치에 머물도록 보장한다. 출신 배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류층, 중산층, 상류층, 최상층 사이에는 차이가 있고 그 차이는 작지 않다. 그래서 뛰어난 마구간의 말이 추월 코스를 달린다라는 속담이 오랫동안 불문율처럼 통했다. 부르디웨의 유명한 말이 이런 관점을 뒷받침하는데 즐겨 인용된다. 어떤 사람의 아비투스를 알면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 자신의 발목을 잡을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고급 아비투스는 높은 계층만의 특권일까? 보통 사람은 부분적으로만 풀 수 있는 비밀 코드일까?
아니다. 아비투스를 굳어버린 습관으로 여기는 것은 짧은 생각이다. 당연히 우리의 성향과 편애는 삶의 경험과 함께 변한다. 인간은 상황에 맞춰 태도를 바꾼다. 모든 계층과 분야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세상에 내놓는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수준은 계속 올라간다. 부르디웨가 명확히 말한 것처럼 아비투스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변한다. 출신 아비투스는 비록 우리의 일부이긴 하지만 우리가 출신 배경을 뛰어넘어 성장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출신 배경을 뛰어넘을 기회가 지금처럼 활짝 열려있는 때는 없었다. 50년 전만 해도 부모, 교사, 교회가 인생을 결정했다. 오늘날은 대부분이 깊고 넓게 교육을 받고 무엇에 열정을 쏟으며 어디서 살지 직접 결정한다. 디지털화와 지구화가 우리의 일상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정보 접근성은 무제한이다. 기존의 인생 설계가 갑갑하게 느껴지면 언제든 바꿀 수 있다. 이전 세대보다 훨씬 자주 직업, 배우자, 분야, 도시를 바꾸고 흥미진진한 생활 양식을 익히고 사람들에게서 영감을 얻고 낯선 기업 문화를 받아들인다. 옛날에는 꿈조차 못 꿨을 것을 열망하고 직접 실현할 가능성을 찾는다. 그러나 동시에 한계에 부딪히고 새로운 환경에 진입하자마자 기존의 아비투스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근본적으로 잘못된 기분이 들 때도 있다. 그것이 불안감을 만들고 자신감을 갉아먹는다. 새롭고 어색한 사회적 코드에 익숙해지려면 학습이 필요한데 그런 걸 가르쳐주는 인터넷 강의는 없다. 그러나 모든 새로운 환경에서 비롯된 불안감은 자신의 그림자를 뛰어넘어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라는 격려이기도 하다. 이때 7가지 자본 유형을 알면 도움이 된다. 이는 물질적, 비물질적 자원으로서 체계적으로 증가하며 우리의 아비투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기본적으로 컴퓨터 게임과 비슷하다. 검이나 약초 같은 아이템을 획득하고 그것으로 활동 반경과 야망을 키운다. 그러나 한 가지, 유년기에 몸에 밴 아비투스는 아주 깊이 자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 바뀌기도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빨리 바뀌진 않는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한 단계 위로 도약하여 새로운 환경에 처했을 때 그것을 체험했을 것이다. 도전 정신을 깨우는 새로운 도시, 최고 중에 최고만 모이는 엘리트 대학, 유명한 사교 클럽, 친정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시댁. 이런 새로운 경기장에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당신의 다리는 무겁기만 하다. 특히 초기에는 짙은 안개 속에서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하고 심하면 사기꾼이 된 듯한 기분마저 든다. 정신력이 약해서 그런 기분이 드는 게 아니다. 새로운 환경에서는 아주 당연한 일이다.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가든 아비투스는 언제나 느릿느릿 뒤따라오기 때문이다. 새로운 상황에 아비투스가 완전히 적응할 때까지는 이런 뒤처짐이 계속된다. 부르디웨는 이런 뒤처짐을 히스테리시스라고 부른다. 책, 에티켓 세미나, 경영자 교육 등이 자기 개발을 지원해주지만 새로 익힌 행동 방식이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고 방금 배운 티가 나는 것을 막아주진 못한다. 새로운 환경에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해야 그곳의 게임 규칙을 내면화할 수 있고 진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 우리의 행동이 애쓰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느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렇게 차곡차곡 쌓인 아비투스는 빌려 입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 외투다. 콜롬비아의 사회학자 샤무스 칸의 말처럼 우리는 타고난 취향, 가치관, 성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자신이 닮고 싶은 역할을 배우고 행동한다. 시간이 지나면 연기가 아닌 타고난 본성처럼 보이게 된다. 그러므로 새로운 곳에 처음부터 완전히 소속되고 싶더라도 여유를 갖고 아비투스가 서서히 물들게 놔두기를 권한다. 관찰하라. 뒤로 물러나 상황을 탐색하라. 그리고 적합한 아비투스가 저절로 생길 것을 믿으라.
우리는 오랫동안 그것을 경작하기만 하면 된다. 아비투스의 뒤처짐은 심지어 장점이기도 하다. 히스테리시스는 위와 아래 두 방향으로 효력을 낸다. 그러므로 위에서 다시 아래로 미끄러지더라도 위에서 형성된 아비투스는 오랫동안 유지된다. 심리 자본. 어떻게 생각하고 어디까지 상상하는가? 긴장을 드러내지 말고 불평하지 마라. 백만장자들은 뚜렷한 우월감을 가지고 성공 확신이 아주 크다. 좋은 인간관계와 재정적 완충장치가 실험 기회를 높이고 충격을 흡수한다. 그들은 실패하더라도 언제나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안다. 하지만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상류층의 심리 자본을 가짐으로써 성장할 수 있다.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만 알면 된다. 1. 긴장한 모습을 절대 보이지 마라. 지위가 높은 사람은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두려움, 거부감을 감추는 것이 그들의 구별짓기다. 항상 격식을 지킴으로써 인간관계를 보호하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돋보이게 한다. 모든 상황에 평정심을 유지하는 법을 연습하면 좋다. 자신의 역할을 생각하고 감탄이나 짜증의 표현을 억제하고 무례에 동요하지 말고 표정과 몸짓 언어를 통제하라. 침착한 태도는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야 스트레스 상황에서 고쳤던 버릇이 다시 튀어나올 위험을 막을 수 있다. 2. 설명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라. 아주 힘들겠지만 좌절을 멀리하라. 비난에 흔들리지 마라. 어깨를 늘어뜨리지 않는 것이 엘리트 아비투스다. 실패는 다음의 성공을 위해 존재한다. 스티브 잡스는 모범적으로 이 격언에 충실했다. 그는 자신이 고용했던 사람에게 해고당했다. 하지만 그는 패배를 걷어내고 애플을 종교에 가까운 브랜드로 키웠으며 아이폰과 아이패드로 수백만 명의 삶을 바꿔 놓았다. 3. 부자들은 새로운 경험에 훨씬 더 개방적이고 호기심이 많고 관용적이다. 부자들을 연구하는 작가 토머스 콜리가 이를 보여준다. 그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독서 습관을 5년에 걸쳐 조사했다. 콜리는 자산이 36억 원 이상인 사람을 부자로 정의했다. 그들 중에서 88%가 하루 30분 이상 독서를 하며 주로 전문서와 비소설, 위대한 인물의 전기를 읽는다. 가난한 사람들은 훨씬 적게 책을 읽고 주로 머리를 식히기 위해 책을 읽는다. 세계적 부자인 워런 버핏은 여가의 80%를 독서로 보낸다고 한다. 그는 학생들에게 자기 개발서, 경영서, 투자 관련 책을 읽고 그대로 따라하라고 권했다. 이런 책들을 매일 500쪽씩 읽으십시오. 지식은 그렇게 복리 이자처럼 쌓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럴 가능성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여러분 중 극히 일부만이 그 가능성을 이용할 것입니다. 4.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우연한 행운, 직접적 후원, 부자 애인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일한다. 콜리의 설문에 응답한 부자들 중 70%가 1년에 적어도 하나의 큰 목표를 추구한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단 3%에 그쳤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스티브 시볼드 역시 목표 지향을 결정적 성공 요소로 여긴다. 부자들이 성공하는 이유는 그들이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실천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배가 항구에 도착하기를 고대하지 않고 직접 배를 만든다. 5. 가난할수록 여론에 더 많이 끌려다닌다. 부자일수록 사고와 행동이 더 유연하다. 미국의 심리학자 니콜 스티븐스가 이 차이를 연구했다. 연구에 따르면 고졸자는 이웃과 같은 차를 사려 하고 대졸자는 그렇지 않은 경향을 보인다. 이런 태도는 큰 결정에서도 이어진다. 부자들은 일부러 주류에서 물러나 있다. 그들은 트렌드를 따르지 않는다.
직접 트렌드를 만든다. 6. 최고의 직업뿐 아니라 직업 학교도 기업가 정신을 요구한다. 세계 최대 재활용 종이 상자 제조업체인 마이어 멜린 호프의 인사부장 마리온 데도라는 그것을 아주 공공연하게 말한다. 우리의 미래 견습생은 책임감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경험으로 익혔어야 합니다. 즉, 직원들도 기업가처럼 생각해야 한다. 자신의 부서를 초월해 기업 전체를 봐야 한다. 비록 자신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생산 비용을 염두에 두고 시장과 트렌드 그리고 경쟁사를 조사하고 고객의 요구를 확인해야 한다. 7. 계속 자신을 개발하라. 미국 기업인 멜린다 게이츠의 말처럼 최상층 역시 지금의 찬사에 안주해선 안 된다. 문화 자본. 인생에서 무엇을 즐기는가?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되 뿌리를 인정하라. 상류층에서는 격식, 국제성, 전통, 인맥 관리 등이 중시되고 성취한 것을 지키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다. 반면 중산층에서는 눈높이를 맞춘 인간관계, 성과와 역량, 그리고 미래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재정적 안전, 무엇보다 최대한 높은 수준의 자녀 교육이 우선순위다. 생활 조건의 차이가 문화적 가치관의 차이를 만든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활 조건이 허락하고 요구하는 것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그러나 높이 오르고 싶다면 끊임없이 높은 곳의 코드를 이해하고 내면화해야 한다. 1. 문화 자본은 거저 생기지 않는다. 과제는 많고 규칙은 감춰져 있다. 더 어려운 일은 구체적 실현이다. 과시, 유명 인사와의 친분 들먹이기, 잘난 체하는 태도가 고상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명확하다. 덜 알려진 사실이 하나 더 있다. 과잉 적응 역시 계급 상승자를 폭로한다. 초기에는 삼가는 태도가 더 나은 전략이다. 우선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흐름에 몸을 맡기는 사람은 새로운 분위기에 적응할 시간을 얻는다. 미셸 오바마는 바로 이런 전략으로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잘 수행했다.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은 이렇습니다. 무작정 달려들지 말고 자신에게 시간을 허락하세요. 나는 백악관에서 처음 몇 달 동안은 주로 딸들을 돌봤습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는 편이 좋습니다. 2. 부정하는 사람이 아주 많지만 문화 형식과 공연 종류 사이에 명확한 계급 구조가 있다. 괴테 독자가 그리샴 독자보다 더 존경받고 아르노 가이거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은 더 많은 존경을 받는다. 새로운 블록버스터는 멋질 수 있다. 그러나 예술영화관의 독립영화가 훨씬 더 멋있다. 국립 오페라 극장의 그림자 없는 여인은 최고급 이벤트이고 학교 대강당에서 공연되는 마술피리는 대중을 위한 모조품에 불과하다. 그렇다 해도 주류 문화와 대중문화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 오늘날 문화지성인은 장르를 가리지 않는 잡식성이기 때문이다. 사회학자 지그하르트 네켈은 문화적 흐름과 경향을 광범위하게 골고루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은 문화적 우월성의 증거다라고 말했다. 3. 책, 미술관, 공연에서 문화적 소양을 쌓을 수 있다. 그러나 슈테델 미술관에서 직접 관람했느냐, 아니면 아주 생생하게 전달하는 디지털 기기를 통해 받느냐에서 차이가 있다. 미슐랭 식당과 고급 호텔 방문에서도 마찬가지다. 고급 환경을 회피하는 사람은 안락한 서비스 앞에서 언제나 쭈뼛거릴 것이다. 5. 당신의 문화적 뿌리를 인정하라. 당신의 출신을 장점으로 바꾸면 더욱 좋다. 처음부터 최정상 리그에 있지 않았던 사람은 적어도 2가지 이상의 환경을 잘 알고 표적 집단을 이해할 수 있으며 친근하고 현실적인 사람으로 통한다. 예를 들어 도이체 방크 최고 경영자 크리스티안 제빙이 그런 사람이다. 그의 아버지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했다.
제빙은 최고 경영자로서 임무를 모범적으로 해냈기에 더 신뢰받는다. 6. 올바른 파트너 선택으로 문화 자본을 매우 효과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첫사랑에서부터 재혼에 이르기까지 파트너가 어떤 음악을 듣는지, 어떤 스포츠를 듣는지, 지식 자본,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폭넓은 관심이 시야를 넓힌다. 성과 개념이 바뀌었다. 업무 시간과 아웃풋 대신에 아이디어와 유용성, 해결책같이 머리로 진행되는 업무가 중시된다. 대학들은 이런 변화에 발맞춰 비학자들의 전유물이었던 분야를 학과로 정하고 새로운 전공 과정을 마련한다. 건강 관련 직종의 학문화가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호텔, 리조트, 크루즈 경영, 빅데이터 관리 등 기존 전공 과정의 세부 영역을 독립된 전공으로 업그레이드한다. 대학 전공의 세분화는 세분화된 영역에서 이론과 실습을 통합해 더 깊이 배우는 방식을 택한다. 괜찮은 생각이지만 넓게 보면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분야나 직업의 방향을 맞춘 전문화는 직장 생활에 안성맞춤인 졸업생을 각 산업에 공급하겠지만 개인적인 가능성과 시야를 좁히는 결과를 초래한다.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하지만 최정상 리그에 도달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하류층과 중산층은 이것을 통찰하는 눈이 없다. 이들은 이름 뒤에 이학사 혹은 문학사가 있으면 교육의 최정상에 올랐다고 생각한다. 상류층은 이런 대학의 새로운 경향과 직업 연관성을 비판적으로 본다. 상류층 부모는 자식의 교육에서 실용성을 따지지 않고 직업적 활용성만 부분적으로 고려한다. 당연히 학위는 하나 있어야 하지만 국제표준화 기구의 인증에 목맬 필요가 없고 법조인이 되지 않아도 괜찮다. 최정상에 있는 사람은 지식보다는 대화나 사고 능력, 개방성 등 지식을 다루는 방식에 더 주의를 기울인다. 사교 클럽 강연회를 보면 상류층이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지식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 국제 봉사단체의 양대 산맥인 라이온스 클럽과 로터리 클럽에서는 강연회가 클럽 활동의 중심이다. 에너지 공급회사 대표에서 연극 연출가에 이르는 회원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에 대한 20분짜리 강연을 한다. 이 강연회는 1년 동안 광범위한 주제를 다룬다. 직업적 전문 주제, 인문학과 자연과학, 정치와 역사, 기술과 사회, 문화, 음악. 매주 낯선 분야를 접하며 전문 지식을 보강한다. 모두가 모든 강연에 관심을 보이진 않더라도 모두가 모든 강연을 듣는다. 상류층에 잘 관리된 아비투스는 역량을 깊고 넓게 확장한다. 경영학에서는 이런 사람을 T자형 인물이라 부른다. T자의 세로 기둥은 탄탄한 전문 지식을, 가로막대는 전문 분야와 맞닿아 있는 다른 분야에 대해 얕지만 넓은 지식을 상징한다. 이런 지식이 사람을 돋보이게 한다. T 지식은 이미 기본으로 간주된다. 그들은 TT 혹은 심지어 TTT자형 인물로 발전한다. 두 번째, 심지어 세 번째 전문화를 위해 노력한다. 확장된 지식은 이중으로 가치가 있다. 시장 가치뿐 아니라 자신감도 높인다. 특히 위로 오르려는 사람에겐 꼭 필요하다. 세로와 가로 방향에 안정된 지식 기반이 없으면 계급 상승자는 종종 불안감을 느낀다. 흉내만 내고 있다는 기분에 사로잡힌다. 자신의 성공을 실력이 아니라 운이라고 여기는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사기꾼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만약 지식 자본이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으면 내적 인식뿐 아니라 외적 인식도 달라진다. 한 분야에만 몰입하는 스페셜리스트들이 인접한 다른 분야의 질문을 회피한다면 다양성과 통합 능력이 없다는 인상을 준다. 경력 초기에는 대개 깊은 지식이 지식 자본의 중심이다. 디자인 사고의 창시자인 팀 브라운도 같은 생각을 했다. 대졸자들은 주로 I자형 인물이다. 대졸자들은 하나 혹은 몇몇 분야에 깊이 심취해 있다.
당신은 I자 지식을 기반으로 경제, 기술, 혁신 혹은 엔터테인먼트 같은 분야에서 요구된 적절한 성과를 낼 수 있다. 명심하자. 귀중한 I자 지식은 지식사회에서 점점 더 가늘어지고 점점 더 깊어진다. 당신이 직관적으로 올바른 해답을 찾고 스트레스 없이 자신 있게 상황에 맞는 결정을 내리고 필요하다면 규칙도 어길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그 분야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깨닫는다. 비슷한 분야는 서로를 보강하고 멀리 떨어진 분야는 서로를 고무시킨다. 자기 분야에서 스타가 되는 것은 좋지만 편협한 괴짜가 될 위험이 있다. 위험은 두 방면에서 생긴다. 업무가 너무 흥미로워 점점 더 깊이 파고들게 된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통한다. 그러는 사이에 다른 사람, 어쩌면 전문 능력이 뒤처지는 동료들이 위로 도약하는 발판에 선다. 전문적인 깊은 지식에 다양하고 넓은 지식까지 갖춘다면 당신의 지식 자본은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낸다. 크로스 지식을 개발하려면 다양한 주제에 열려 있어야 한다. 독서, 여행, 질문하기, 포괄적인 시야 기르기, 트렌드 살피기, 낯선 분야에 관심 두기. 그러면 사람들과 금세 코드를 맞출 수 있으며 건강, 부부, 재정, 교육, 처세 등 직업과 무관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질문에도 답할 수 있다. 크로스 지식을 갖춘 사람은 통합적으로 일하고 지도자 과제를 맡고 흉내낼 수 없는 독창적 해결책을 고안한다. 경제 자본, 얼마나 가졌는가? 돈을 다루는 방식이 품격을 결정한다. 돈은 좋다. 오래된 돈은 더 좋다. 대를 이은 부자들은 재산만 물려받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돈을 투자하고 운용하는 방법을 저절로 배운다. 직장 생활을 시작해 서서히 소득을 늘려가는 사람은 주니어 컨설턴트, 시니어 컨설턴트, 파트너로 승진하면서 자연스럽게 더 고급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을 누린다. 상위 10%의 약 4분의 3이 적어도 50세이고 그들 중 40%가 벌써 퇴직 생활을 한다. 다시 말해 그들에겐 돈에 익숙해질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그들은 큰 돈을 안정적으로 잘 다룬다. 하지만 행운이나 우연, 이상한 방식으로 벼락부자가 된 사람은 갑자기 많아진 돈을 다루기가 훨씬 힘들다. 이때 그들의 전형적인 패턴이 나타난다. 금시계, 화려한 파티, 고급 세단, 명품 옷. 20년 노동 끝에 소규모 공장을 히든 챔피언으로 도약시킨 기업과는 다르다. 이런 경우 새로 번 돈이 오히려 너무 적어 보인다. 한 회사가 두각을 나타내면 책임과 함께 통장 잔고도 올라간다. 그러나 재정적 지위에 맞는 품행을 익힐 시간과 동기가 부족하다. 그러면 몇 년 뒤에는 문화와 미학, 고유한 경력과 아이디어를 가진 사업 파트너, 최정상 리그 소속감 등이 부족함을 자각하게 된다. 최고급 리무진, 수영장 딸린 저택, 휴양지에 여름 별장을 가졌음에도 최정상 리그에 있는 것이 어쩐지 불편하다. 콘서트 홀을 통째로 살 순 있어도 수준 높은 음악에 대한 지적 소양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아비투스가 재정적 성장보다 걸음이 느리기 때문이다. 그래도 둘의 수준을 맞추는 건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불가능하진 않다. 미국 심리학자 스티븐 골드바트는 예기치 않은 금전적 행운이 낳는 심리적 결과를 벼락부자 증후군이란 단어로 요약한다.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긴 사람이 옛날 관계를 쉽게 잃어버리는 현상을 뜻한다. 벼락부자들은 과하게 소비를 하거나 심하게 인색해지기 쉽다. 또한 옛날 친구들로부터 소외되고 새롭게 속하게 된 부자 그룹에서도 겉돌아 사회적으로 고립된 기분을 느낀다. 처음에는 다 어렵기 마련이다. 부유함도 학습이 필요하다. 펜디 가방, 페라리, 별장은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지만 멋진 상품이 엘리트의 삶을 보장하진 않는다. 오래된 돈은 새로운 돈보다 점점 더 미묘하게 존재감을 드러낸다.
드라마에서 보는 것과 달리 상류층 대다수는 자신의 부를 조용히 누린다.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고품질 명품을 높이 평가한다. 부를 교회 종처럼 꼭대기에 달아 크게 울리지 않는다. 조금만 싼 티가 나거나 특히 방금 산 것처럼 새 것이면 금세 정체가 탄로난다. 너무 티를 내는 사람은 아직 게임 규칙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부자로 인정받으려면 그에 맞는 품격을 갖춰야 한다. 재산 총액보다 그걸 다루는 방식이 훨씬 중요하다. 얼마나 넓고 깊은 안목으로 자산을 투자하고 격에 맞게 소비하느냐가 중요하다. 모두가 이 두 가지를 갖춘 건 아니다. 전문가의 조사에 따르면 로또 당첨자의 80%는 2년 뒤면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심지어 더 가난해진다. 수학자 크리스티안 프리체는 성공의 길은 과정이지 이벤트가 아니다라는 문장으로 이 현상을 깔끔하게 설명했다. 다른 6가지 자본을 얻기 위한 소비. 돈이 사람을 아름답게 한다. 마돈나가 말한다. 돈이 사람을 영리하게 하고 교양 있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좋은 관계망으로 이끌어준다. 돈에서 이런 효과를 얻으려면 나머지 6가지 자본 유형을 확대하는 데 의식적으로 돈을 써야 한다. 넉넉한 통장 잔고는 심리 자본을 강화한다.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끼고 인생이 두렵지 않으며 더 나아가 만족감을 느낀다. 추가 교육에 소비된 돈은 지식 자본을 늘린다. 독서, 전시회 관람, 여행에 소비된 돈은 문화 자본을 늘린다. 초대하거나 초대에 응하면 돈은 들지만 사회 자본이 늘어난다. 좋은 옷을 사거나 일주일 동안 바닷가에서 휴양하면 경제 자본이 신체 자본으로 바뀐다. 고급 아비투스가 만든 삶을 누리면서 동시에 경제 자본을 보존하는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슈퍼 리치뿐이다. 그 외 모든 사람은 자산 증식과 다른 자본 유형의 확장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모두 그렇게 할 수 있다. 단, 자본 유형을 정확히 어떤 비율로 구성할지는 각자가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각자가 그의 책임을 져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든든한 안전망을 위해 저축하기. 오케이. 쇼핑 줄이기. 반드시. 돈을 신중하게 다루기. 절대적으로. 투자하기. 영리하게. 그러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아비투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험에 투자하는 것 역시 영리한 투자다. 설령 그것이 사는데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투자다.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맞추면 저축과 투자 규모는 원래보다 적을 것이다. 대신 충만한 인생을 얻고 높은 경제 자본의 가치를 깨닫는다. 위로 도약하려면 우선 자립부터 해야 한다. 경제 자본이 많으면 유연성도 높아진다. 경제 자본은 나머지 6자본보다 더 간단하게 당신이 원하는 것과 교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기 개발을 위한 추가 교육, 졸업장, 문화생활, 벽에 걸린 예술품, 주름 없는 얼굴, 스포츠 등 그 가능성은 무한하다. 1. 돈을 조용히 넣어두지 마라. 투자 상담을 받고 투자 가능성과 전략, 절약 정보를 최대한 많이 모아라. 저축과 그 이자에만 의존하는 사람은 높은 수익의 기회를 놓친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 캡제미니에 따르면 독일의 억만장자는 재산의 약 30%를 주식에 투자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부동산에 투자한다. 2. 안전을 지키는 데는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가장 인기 있는 기업에 입사하여 편안하고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고연봉 직장인이라도 무한한 부에 도달하지는 못한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0명은 모두 스스로 창업한 기업가다. 그들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자라를 창립했다. 그들은 흐름을 거슬러 헤엄쳤고 모든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기회를 만들어냈기에 부자가 되었다. 3. 당신의 재능과 관심을 이용해 창의적으로 부를 쌓아라.
어떤 사람은 전기 농사 부업으로 소득을 늘린다. 지인의 지인은 종종 결혼사진 및 가족사진 작가로 일한다. 또 어떤 부부는 몇 년에 한 번씩 좋은 위치에 있는 낡은 주택을 산다. 두 사람은 필요한 수리를 직접 하는데 까다로운 정신 노동을 요구하는 두 사람의 직업에 그런 육체 노동은 균형 잡기 효과를 준다고 한다. 일단 임대를 주게 되면 주택의 가치는 명확히 올라간다. 4. 하류층은 돈으로 기본 욕구를 채우고 중산층은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상류층은 보존하고 투자하고 늘린다. 당신은 돈을 어떻게 다루는가? 현재의 단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당신보다 한 단계 높은 계급의 절약 및 투자 습관을 배우고 익혀라. 5.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경기가 좋을 때는 소규모 투자자들이 자산가들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지만 경기가 나쁠 때는 대부분 더 많이 손실을 본다. 장기적으로 보면 자산가들이 더 좋은 결과를 낸다. 소규모 투자자들은 평균 1.56개의 주식에 집중하는 반면 자산가들은 평균 29개의 주식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자산가들의 주식 투자 성공은 위험 분산이라는 단순한 원칙에 기초한다. 6. 재정 목표를 세워라. 여러 슈퍼리치들이 이를 강조한다. 그들은 월, 분기, 연간 목표를 명확히 세우고 어떤 이는 7년 계획도 세운다. 얼마나 많이, 언제까지, 어떤 수단으로, 다음 단계는 목표에 더 빨리 도달하기 위해 어떤 사람은 시각화 기술을 쓴다. 예를 들어 자산 명세서 금액 뒤에 0을 하나 더 써놓고 의욕을 키운다. 7. 돈을 목표로 보지 마라. 탐욕이나 인색함은 경제 자본을 늘리지 못한다. 당신의 인격 발달을 위해 재정적 가능성을 이용하라. 인생의 절반이 다 갈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당신의 취미, 미디어 소비, 건강, 사회 참여가 지금의 재정 능력으로 감당이 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라. 이때 이미 한 걸음 앞서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라. 그는 어떤 노력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다루며 무엇을 단행하는가. 고급 아비투스는 단지 돈을 많이 가진 것 그 이상이다. 8. 갑자기 큰 돈을 벌면 아주 기쁠 것이다. 그러나 아비투스는 새로운 상황보다 느리게 절뚝거리며 따라온다. 특히 초기에는 허황된 소비, 어리석은 투자, 잘못된 조언, 이 세 가지 요인이 사회적 상승을 방해한다. 그러므로 시간을 두고 천천히 부를 이해하고 돈을 안전하게 투자해야 한다. 갑자기 생활을 바꿔선 절대 안 된다. 신체 자본, 어떻게 입고 걷고 관리하는가? 당신의 신체를 가장 소중한 자본으로 대하라. 과거에는 건강을 질병이 없는 상태로 정의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건강은 에너지와 기쁨이 최대치인 삶을 뜻한다. 솔직히 이것은 너무 과한 요구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이다. 강한 신체 혹은 최소한 재구실을 하는 신체를 우리가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 우리는 모른다. 그럼에도 신체 자본에 쏟는 투자는 보람을 준다. 잘 관리된 몸과 외모는 만족감과 실력 그리고 사회적 명성도 높인다. 신체 자본이 넉넉해야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다. 유명 건축가가 설계한 주택이나 경비행기 혹은 VIP 시사회 회원권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비치느냐가 신체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1. 코치들은 당신의 안위가 제일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기적으로 들리는가? 그러나 이 말에는 의미 있는 지침이 담겨 있다. 비행기에서 응급 상황일 때 먼저 자신부터 산소 마스크를 쓴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하는 것처럼 내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남도 도울 수 있다. 건강이 무너지면 위대한 업적도 이룰 수 없고 원하는 삶도 누릴 수 없다. 삶은 높은 의지와 투쟁을 요구한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신체 자본을 쌓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2.
신체를 더 건강하고 매력적으로 만드는 소소한 일들은 종종 무시된다. 계단 대신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균형 잡힌 점심 식사 대신에 초코바 하나로 때우고 퇴근 후에는 곧장 침대에 쓰러지고 치실을 사용할 기운조차 없다. 그렇게 해서는 신체 자본을 쌓을 수 없다. 당신의 안위를 위해서는 충분한 잠, 운동, 올바른 섭식, 넉넉한 휴식, 충분한 야외 활동이 필수다. 루틴을 만들어야 한다. 에스프레소를 내리는 동안 잠깐 스트레칭, 초콜릿 대신에 견과류 한 줌, 잠들기 전 1시간 동안 스마트폰 중단하기. 베스트셀러 작가 브랜든 버처드는 건강을 위한 이런 작은 선택들을 성과를 높이는 습관이라고 명명했다. 노력의 결과는 금세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꾸준히 하다 보면 아비투스의 플러스가 된다. 3. 상류층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을 덜 드러낸다. 가까이 다가가되 너무 밀착하지 않는 태도, 은은한 색상, 변함없는 고전 스타일, 천연 재료, 절제된 장신구 등은 지적인 취향과 높은 문화 자본을 상징한다. 경제력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뮌헨 막시말리안 거리 혹은 런던 세빌로우 거리에 고상한 복장이 있다. 자라 혹은 망고에서도 훨씬 적은 돈으로 그런 옷을 살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비싼 것과 저렴한 것의 차이, 맞춤복과 기성복의 차이를 한눈에 알아본다. 그러므로 100% 캐시미어 스웨터는 부유함의 과시가 아니라 고급 취향을 안다는 뜻이다. 5. 연구에 따르면 명성이 높은 사람들은 실제보다 몸집과 키가 더 크다고 평가된다. 이런 인상은 신체 아비투스에서 생긴다. 그들은 글자 그대로 고개를 빳빳이 드는 옷을 입는다. 자신감 넘치는 큰 보폭이 걸음걸이를 바꾼다. 차분한 등장이 고상함을 표현한다. 반대로 분주한 움직임은 과도한 열정과 내적 압박을 전달한다. 부르디웨에 따르면 서두름은 두려움의 표현이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시간에 비용을 지불하게 될까 겁내는 것이다. 6. 심리학자 에이미 커디의 유명한 연구에 따르면 자세를 크게 할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내려가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올라간다. 한마디로 더 자신감 있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심지어 경제사회학이 증명하듯이 개방적인 자세는 스스로 권력을 가졌다고 느끼는 것보다 더 강한 아우라를 뿜어낸다. 지배적인 자세와 움츠린 자세의 차이를 간단히 실험해 볼 수 있다. 옆에 빈 의자 등받이에 한쪽 팔을 올리고 다리를 꼬고 앉아보아라. 그 다음에는 반대로 양손을 허벅지에 깔고 다리를 꼭 붙이고 앉아보아라. 여기까지 아비투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도리스 메르티는 인간의 언어, 비언어적 태도와 개성을 잠재력과 성공으로 연결시키는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과 개인에게 컨설팅과 강연을 해오며 세계적 명성을 쌓았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 세상을 사는 방식과 태도를 말하는 아비투스에 대한 모든 것을 풀어놓고 있습니다. 또한 부와 성공, 품격, 사람을 얻는 엘리트의 아비투스를 분석해 평범한 사람도 쉽게 높은 단계의 아비투스로 도약할 수 있는 방법과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책의 시작에서 태어날 때 이미 상류 계급을 물려받는 점박이 하이에나를 예로 들며 상위 10%의 고급 아비투스를 받은 사람이 위로 도약하여 상류층이 된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공식적인 계급 사회는 없어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함은 부인할 수 없는 슬픈 사실이죠. 하지만 이 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급 아비투스를 배우고 습득하면서 위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아비투스는 7가지의 자본으로 구성됩니다. 심리 자본, 문화 자본, 지식 자본, 경제 자본, 신체 자본, 언어 자본, 사회 자본입니다. 절대적이진 않지만 상류층은 보통 모든 자본 유형을 넉넉히 가지고 있고 출발선부터 다릅니다.
하지만 상류층이 아닌 사람도 아비투스가 어떻게 세계관과 취향, 야망을 결정하는지 알면 출신 배경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책은 7가지의 자본을 하나하나 파고들어 하류층, 중산층, 상류층은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뒤이어 최상층의 아비투스를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 전략을 제시합니다. 위로 도약하려면 우선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한다. 전문적인 지식만을 파고드는 것보다 낯선 분야, 다양한 분야를 접하고 지식을 확장하는 사람이 더 높이 오를 수 있다. 자신의 문화적 뿌리를 인정하되 고급 문화에 적응할 시간을 허락하며 흐름에 몸을 맡겨라처럼 나의 아비투스를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려줍니다. 높은 단계의 아비투스를 가진 사람은 일반적으로 부유층인데요. 이 책은 그 계층에 대한 시각을 경제적인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나머지 6가지 자본으로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어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자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성장시킬 것인가? 내 자녀들에게는 어떤 아비투스를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성찰을 남기는 책이기도 했습니다. 인생을 성장시키는 고도의 전략을 알려주는 이 책, 여러분에게도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